오늘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는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중소기업 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처음 사회생활을 일반 기업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누구보다도 더 기업인들의 좀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좀 행정 편의적인 지원 사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편의를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설명 목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 사업은 한 10가지 정도가 있고, 저희가 12년도부터 사업 개편을 통해서 많이 간소화하고 최대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제기됐던 문제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너무 세분화돼서 실상 기업이 받는데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서 12년도부터 저희가 지원 사업 개편을 통해서 한 10개 사업으로 좀 단축을 해서 좀 기업들이 선택하기 편하시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1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14년도에 전체적으로 어떤 개편 사항이 있었는지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R&D,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변 확대 차원에서 창업 초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저변 확대 사업이 일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유망 기술이라든지 유망 분야, 그러니까 미래 이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인프라라고 함은 기술 개발 수행 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R&D 기획 단계 지원,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연구 장비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인프라 지원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수요자 편의성이라든지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병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전체적인 지원 사업의 구성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특정 분야나 산업, 업종들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대부분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라든지 R&D 수행하는 형태를 위주로 지원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프라 지원 사업, 그리고 저변 확대, 그리고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프라 지원 사업은 어느 기업이나 다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저변 확대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 기업이라든지 R&D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어떤 미래 유망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편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둔 책자에 가장 앞쪽에 보면 저희 통합 공고문이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섹션에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해드릴 사업 전반적인 PT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를 참고를 하시면 그 사업별로 지원 내용이라든지 지원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년도에 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저변 확대 부분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창업 단계 기업들을 위해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독 기술 개발 사업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협력해서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기업 대상으로 기존 제품 공정의 효율화, 아니면 기존 제품의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듯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R&D 저변 확대 지원 사업은 14년도에 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어떤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듯이 어떤 기술 창업 활성화 부분에서도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대를 하였고, 또 신규 사업으로 기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 위주의 전용 R&D 사업도 편성을 해서 기술 창업,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도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저희가 전용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신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학의 협력 기술개발 사업 하에 있는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중에서 글로벌 시장형 창업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운영 기간을 선정을 해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BI라고 하죠, 창업 보육센터에다가 이제 R&D를 좀 결합을 해서 이제 창업 보육을 받으시면서 R&D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사업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예가 이스라엘에서 TI라고 명칭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차용을 해서 작년도부터 시범 도입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기업 대상으로 제품 공정 기술 개발 사업, 그러니까 공정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이제 소액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소상공인 참여 자격을 14년도부터는 이제 좀 완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방 기술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 이제 4가지 사업이 있고, 지금 이제 자료에서는 그 4가지 사업을 좀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서 한 5가지 정도로 유형을 구분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강소 기업 그리고 수출 기업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희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 중에서는 지원 규모도 가장 크고 지원 기간도 가장 길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중소기업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2가지 사업만 저희가 지정 공모 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속화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지정 공모 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전략 분야를 저희가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청에서는 통합기술 로드맵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면 좋겠다, 혹은 유망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통합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전략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매년 이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대 전략 분야라고 해서 통합기술 로드맵을 꾸려서 이제 배포하고 공지를 해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6대 분야를 재편을 해서 20대 전략 분야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대 전략 분야에 대한 내용은 2월 초 정도 되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보셔서 실제 지금 기업에서 활용하시고 있는 분야, 아니면 이제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향후 어떤 부분이 유망할 것이다 라는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기술 개발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그 20대 전략 분야에 대해서 중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융복합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업 단독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산 그리고 산연, 그래서 이업종 그리고 동업종 간의 융복합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사장되지 않고 실제 기업이 이전을 받아서 상업화, 그러니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전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내용을 지금 현재 마지막에 보시듯이 특허청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이런 대학이나 연구소에 보유한 기술들을 발굴해내고, 저희 중기청에서는 그 발굴된 기술을 중소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실제 R&D를 지원해 드려서 실제 상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실제 납품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해외 수요처 중심으로 구매를 전제로 한 중소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R&D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 범위를 좀 다소 확대를 해서 중견기업까지 투자기업을 범위를 늘리고 2, 3차 협력사까지 실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 대상이라든지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14년부터 신규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R&D 자금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자금을 받으시고 이런 성공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지 않고 R&D 기술 개발을 실패하게 되면 어떤 제재 조치나 어떤 뭐 자금의 환수 조치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기술 개발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패를 용인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따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한 4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과 다르게 어떤 뭐 좀 도전적인 목표치를 잡아서 운영을 하시면 저희가 실제 기술개발에 실패를 하더라도 참여 제한도 면제를 해드리고 실제 재도전 기회도 부여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존의 이런 사업에서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은 아이템 아니면 국내에 없는 아니면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요 해당되는 사업에 좀 신청을 하시면 좀 부담 없이 연구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 본격 R&D를 수행하기 전에 R&D 기획 단계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이제 연구 장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D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인력에 대한 이제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R&D 기획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에서 기획에 대한 어떤 역량이 있으시면 가장 좋겠지만 뭐 창업 초기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획 단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획 전문가들, 기획 전문 기관들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실제 그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과제들, 시장성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들, 중장기 로드맵 이런 것을 같이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R&D 기획 단계의 지원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 장비는 대부분 이제 1억 이상 아니면 뭐 몇십억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이제 하나의 과제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구매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유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드리는 사업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개발 인력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 채용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연봉의 한 55% 정도 선으로 한 2년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자금뿐만이 아니라 인력 채용 시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관련된 제도 개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도 개편 사항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R&D 수행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 가장 기업들이 필요한 건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자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같이 이제 성공과제 전용 사업화 자금을 올해 이제 신규로 한 50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기술 개발을 성공한 기업들은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전용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으시면 실제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자금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제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부정 사용에 대한 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R&D 선정 평가하는 지역을 저희가 서울과 대전 이렇게 두 군데만 실제 와서 평가하시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조금 점진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 대전뿐만이 아니라 올해 시범적으로 뭐 한두 군데 정도 추가로 이제 평가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또 남부 지역이라든지 서울이나 대전에 오시기 힘든 그런 지역들, 기업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올해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전자 평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R&D 지원 사업에 선정을 하고 평가를 받으실 때도 저희가 서울이나 대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 분들의 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졸업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작년도는 각 감점 제도만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졸업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너무 편중된 지원이 아니냐, 그리고 한 번도 못 받은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지적을 많이 받아서 작년부터 저희가 졸업제라는 이름으로 지원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소기업당 총 7회 해당하는 그 지원 사업만 중소기업청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는 예외고 저희 중소기업청에 있는 지원 사업만 인프라 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 사업을 많이 해보셨으면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아직 해보시지 않으셨으면 이 졸업제를 참고하셔가지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원 받으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계획 부분입니다. 지원 계획은 저희가 14년도는 정부 R&D 예산이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한 R&D 예산이 한 8천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은 크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지원이 되고 있고 관련된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유의사항이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면 누구나 지원 사업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면 글로벌 강소 혹은 수출 실적이 일정 비율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은 다소 있는 사업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면 어느 지원 사업에 다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부처의 지원 사업과 달리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은 주관 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R&D 사업을 리드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연구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지만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은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유의사항 중에 하나는 또 참여 횟수, 그러니까 졸업제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기업당 이 지원 사업을 1년에 2개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좀 전체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런 제한 사항을 좀 마련을 했고, 그래서 1년에 2개 정도까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졸업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졸업제에 대해서는 이 파워포인트, 그리고 저희가 1월 3일자로 통합 공고문이 나갔습니다. 통합 공고문은 언론이나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를 해드렸고, 혹여나 미처 보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용 홈페이지 오시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제에 대한 산정 기준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변학대 사업은 총 3회, 선택과 집중 사업은 총 4회, 그리고 하나 유의사항은 만약에 저변학대 사업을 총 3회 하지 않으셨더라도 선택과 집중 사업에 지원을 받으시면 저변학대 사업으로 다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을 받지 않으셨으면 저변학대 사업부터 지원을 받으시는 게 지원 횟수라든지 이런 걸 좀 가장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안내입니다. 저희가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책자
통합 공고문이나 저희 파워포인트 지금 자료를 보시면 각 사업별로 지원 예산, 그 지원 조건, 지원 기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한 3개 정도, 4개 정도의 사업이 이미 공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2월 초 정도까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 책자 가장 첫 번째 구성이 되어 있는 저희 통합 공고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각 사업별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고 가장 원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쭉 책자를 참고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원 방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변학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건강진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강진단을 사전에 해드리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이라고 함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어떤 컨설팅을 일부 받으시고 적절한 지원 사업으로 연계해드린 사업인데, 그 부분이 중소기업들의 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으로 건강진단을 원하지 않은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업 공고라든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이런 사업 설명회라고 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그리고 2월 7일까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저희 각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지역별로도 이 동일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올해는 또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저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각 사업별 설명의 일정도 나와 있고 사업별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내에 부족하신 부분은 또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실무자분들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또 질의응답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저희 중소기업청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